이번에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참여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코어의 옴니턴 플리퀘스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진영을 필터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코어 개발자의 이번 옴니턴 전쟁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시면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명이 자주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럼 더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는 앙투안 포행소가 다시 함께합니다. 앙투안은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이고 오늘 우리는 옴니턴과 스팸 문제, 필터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재 이 주제는 꽤 논란이 많지만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앙투안, 다시 방송에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우선 맥락을 좀 정리해보죠. 이 특정 풀 리퀘스트와 메일링 리스트 논의는 옴니턴과 관련이 있지만 더 넓게는 체인상의 스팸과 필터링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가 약간 혼동되거나 양쪽에서 논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옴니턴 측면과 더 넓은 스팸 및 필터링 측면에서 당신의 관점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비트코인 코어의 릴레이 정책을 강화하자는 질문이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코어의 표준 정책에 관한 것으로 2023년부터 사용된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하려는 것입니다. 잠깐, 릴레이와 컨센서스 부분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비트코인은 컨센서스 규칙으로 정의되며 이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사용자, 채굴자 등 모든 참여자의 인센티브를 설정합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컨센서스 규칙의 참조 구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수행합니다. 특히 미확인 거래의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미확인 거래에는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블록이 필요합니다. 미확인 거래에는 컨센서스 규칙보다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비트코인 코어가 피어투피어 릴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릴레이할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이유는 첫째, 미확인 거래에는 작업 증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 누구나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거래를 수신하므로 일부 거래는 검증이 더 어렵거나 소프트웨어가 멤프를 재정렬하는 등 많은 계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컨센서스 유효성, 즉 블록에 들어가는 것에는 약간 느슨한 규칙이 있지만 정책 또는 릴레이라고 하는 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더 엄격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 당신이 언급한 서비스 거부 공격 위험 때문입니다. 작업 증명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컨센서스보다 엄격해야 합니다. 둘째, 업그레이드 훅이 있어서 채굴자들이 소프트 포크와 같은 미래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스팸 필터에 대한 논란인데 일부는 이것이 과거에는 강제력이 없는 신사협정 같은 것이었다고 보고 다른 일부는 스팸 필터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번째 요소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두 번째 포인트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세 번째로 이어가겠습니다. 소프트포크는 현재 컨센서스로 유효한 거래를 무효화합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네트워크에서 실제 돈이 걸린 주요 구현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코어의 표준 규칙을 활용해 소프트포크에서 무효화될 거래를 미리 표준 규칙으로 무효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하는 모든 채굴자가 새로 무효화된 거래를 블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보장해 소프트포크 롤아웃을 훨씬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유효하지 않은 체인에서 확인을 받는 속임수를 당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좋은 속성이지만 비트코인 코어가 지배적인 노드 구현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명확히 하자면 우리는 릴레이 정책과 컨센서스를 이야기할 때 표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준이면 비트코인 코어 노드가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에서 이를 릴레이하고 비표준이면 컨센서스 유효하지만 표준 비트코인 코어 노드가 릴레이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서비스 거부와 업그레이드 훅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신사협정이나 가벼운 억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세 번째 요소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어떤가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코어 표준 규칙을 벗어나는 거래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자와 비트코인 코어 사용자를 구분해야 하는데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비트코인 코어 표준 규칙 밖의 거래에 대한 경제적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는 꽤 엄격한 표준성 규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에 일부 사람들이 비트코인 코어 표준에 맞는 거래를 사용했지만 모든 노드 사용자에게 상당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출력의 가짜 공개키를 사용해 영원히 소비 불가능한 출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옴니턴 출력 유형을 표준화했는데 이는 경제적 수요가 있는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공개키를 컨센서스 무효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덜 해로운 방식으로 이를 표준화하려 했습니다. 옴니턴 출력은 크기가 80바이트로 제한되어 프로토콜을 만들 때 임의 데이터를 너무 많이 포함하지 말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은 표준 방식을 사용했고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더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인데 저도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스팸이나 알트코인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팸이나 알트코인 회사에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끔 비트코인 회사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비트코인 코어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매우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사인 위다웃 솔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 보안 회사로 이미 존재하는 리아나라는 지갑을 개발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JPEG이나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일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논쟁하며 공유하는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이 특정 풀 리퀘스트는 피터 토드가 당신의 요청으로 열었고 그는 2023년에 비슷하거나 같은 풀 리퀘스트를 열었으며 크리스토퍼 앨런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이는 결정적인 증거인가요? 아니면 논쟁 자체로 판단해야 하나요? 잘 모릅니다. 크리스토퍼 앨런이 피터에게 왜 돈을 줬는지 모르고 피터의 원래 풀 리퀘스트도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인스크립션이 막 나왔을 때라 그 스레드에 참여하는 게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해 무시했습니다. 피터가 필터 옹호자들을 자극하려고 한 것 같았고 저도 그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편을 들어 논쟁할 시간 낭비라고 느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기초부 저장소를 논란이 될 스레드로 만드는 건 좋은 사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크리스토퍼 앨런이 왜 돈을 줬는지 전혀 모르고 좋은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코어에서 일하며 돈을 받지만 누구도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코어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이 돈을 받습니다. 이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을 하려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금 출처로 변화를 판단한다면 옴리턴의 표준성 크기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특정 옴리턴 풀 리퀘스트와 더 넓은 스팸 필터링 캠페인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구분해 줄 수 있나요? 네, 2023년에 사람들이 인스크립션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입력 증인의 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인 데이터는 컨센서스에 의해 할인되므로 이를 저장하는 비용이 4배 저렴합니다. 비트코인 사용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체인에 터무니없는 것들을 저장하기 시작했고 이는 하이프를 만들었고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을 유발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데이터 저장에 많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당시 일부는 비트코인 코어가 표준성 규칙을 강화해 인스크립션 거래를 비표준으로 만들면 이를 사용하는 비용이 올라가 사람들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인스크립션 논쟁 2년 후 비트코인 코어는 이 점에서 표준성 규칙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인스크립션 열풍은 대부분 사그라들었고 비트코인 블록 공간 사용량은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술적 이유로 더 큰 옴리턴 출력을 표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은 거래 출력의 소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려 하지만 2023년처럼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가짜 공개키를 사용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토콜의 창립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이 가짜 공개키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 더 큰 옴리턴 출력을 표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트 할 것이므로 영원히 소비 불가능한 가짜 공개키 데이터 대신 옴리턴을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에 옴리턴의 표준성 제한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터가 2년 전 맞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엄격한 정책은 더 해로운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인했고 애초에 불필요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4배 저렴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한을 없애고 릴레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해로운 유인을 멈춰야 합니다. 다시 기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23년에 오디널 열풍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인스크립션, BRC20, SRC20 등이 있었습니다. 오디널 프로토콜은 사토시의 직렬화, 블록의 첫 사토시, 난이도 조정의 첫 사토시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스크립션은 체인에 JPEG을 넣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탭루트 인스크립션 엔벨로프를 사용합니다. 이는 오프 폴스 오프 이프 방식으로 스크립트에 데이터를 넣고 커밋 앤 리빌 구조를 사용해 JPEG을 체인에 넣습니다. 이는 증인 데이터에 들어가며 UTXO 세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가짜 공개키는 UTXO 세트에 들어가며 이를 프루닝할 수 없어 모든 노드가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UTXO 세트가 4GB에서 12GB로 확장되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정리했나요? 네, 완벽합니다. 두 가지 다른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옴리턴 제한을 제거하자는 제 제안은 2023년에 릴레이 정책을 강화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논쟁을 시작할 기회를 줬고
옴니턴 제한 제거와 임의 데이터 저장 릴레이 방지 논의가 섞였습니다. 제 제안은 데이터 저장과 관련해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게 아니며 특정 회사나 새로운 사용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덜 해로운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온라인에서 밈이 된 질문인데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지 않고 임의 저장 데이터베이스로 본다고들 합니다. 당신은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나요? 대부분의 코어 개발자들도 그렇게 보나요? 온라인에서도 답했지만 비트코인은 돈입니다.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말할 때 자산을 말하는 거겠죠. 이 자산은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해지며 이 네트워크는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디널은 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사토시의 의미를 바꿉니다.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봅니다. 모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다만 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떤 이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이 채굴자들에게 보조금이 없을 때 수익을 줄 수 있다고 보며 어떤 이는 데이터 저장을 적극적으로 막고 싶지만 릴레이 정책으로 이를 시도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모두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개선하기 위해 경력을 바치고 주말까지 일합니다. 코어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이념을 신경 쓰지 않는 너드라고 보는 건 큰 오해입니다. 다시 옴니턴 풀 리퀘스트로 돌아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논의에서 일부는 왜 제한을 150바이트 정도로 올리는 대신 완전히 없애려 하냐고 했습니다. 150바이트는 시트리아의 사용 사례에 충분할 텐데 왜 10만 바이트까지 올리려 하나요? 150바이트는 시트리아에게 충분할 수 있지만 저는 시트리아의 사용 사례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시트리아는 가짜 공개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로 그들의 즉각적인 우려는 150바이트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용량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의 프로토콜에서 불쾌한 경로의 챌린지 거래로 정상 조건에서는 체인에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체인을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 하고 비트코인 코어 네트워크를 사용하려 하지만 더 해로운 방식을 사용하도록 밀려난다는 신호입니다. 미래 사용 사례를 더 걱정합니다. 150바이트로 제한하는 건 급하게 패치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시트리아처럼 우리와 소통하려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옴니턴을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다음 애플리케이션은 변경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제한을 두고 싶습니다. 1000바이트로 올리는 것도 충분할 수 있지만 1000바이트에서 10만 바이트로 올리는 건 미래 사용 사례를 이유로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한은 10년 전 블록이 가득 차지 않고 비트코인 코어가 더 지배적이었던 시절의 유물입니다. 이 오브리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시급하다고 보나요? 지금 해야 하나요? 중기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네트워크 인센티브와 채굴자, 중앙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인 문제인가요? 채굴자 중앙화 우려는 인스크립션 필터링과 관련된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블리턴은 이미 표준인 거래이므로 채굴자에게 비공개 브릿지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시급성에 대해 말하자면 시트리아만 고려하면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호입니다. 해로운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시트리아가 사용하는 해로운 기술 위에 구축되지 않도록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구현하고 사용자를 새 버전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적 동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호의로 도와줄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양쪽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새로운 메타 프로토콜이 나오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들이 이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메타 프로토콜이 갑자기 등장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검열 저항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은 더 넓은 필터링 논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옴리턴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일부는 왜 노드 사용자에게 릴레이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설정이나 명령줄 옵션을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사용 중지 우려도 있었는데 사용 중지는 지금은 존재하지만 다음 버전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옵션이나 플래그를 주는 것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제 개인적 견해는 옵션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값을 변경한다면 옵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코어 기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옵션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코어가 기본값을 바꾸면 네트워크의 사실상 정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컬 노드가 옵션을 변경해도 글로벌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로컬 사용 사례를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 멤풀에 옴니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으로 도착하면 어차피 저장해야 합니다. 게다가 멤풀에 없으면 블록 공간 경쟁 거래를 보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채굴자라면 블록 전파가 느려져 효과적인 해시레이트가 약간 줄어듭니다. 옵션을 없애야 할 강한 이유는 아니지만 옵션을 유지할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옵션은 프로젝트와 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합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현재 150개의 시작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부정적이거나 효과가 없는 옵션을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강하게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코어는 제가 연 풀 리퀘스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새 풀 리퀘스트를 열었고 대부분의 기여자들이 이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풀 리퀘스트는 옵션을 제거하지 않고 지원 중단으로 표시합니다. 당신은 멤풀풀 RBF를 언급했는데 이는 비트코인 코어에서 변경되었지만 네트워크에서 충분한 사용자가 이를 채택하면 네트워크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나요? 네, 동의합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변화를 시도한다는 비난이나 동기 의심, 그리고 기술적 현실 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거래가 채굴자에게 도달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실상 컨센서스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변경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를 만들고 싶다면 한 사람만 릴레이하면 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목적과도 맞습니다. 풀 RBF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래는 명시적으로 대체 가능 신호가 없는 거래의 대체였습니다. 지금은 큰 옴리턴이지만 요즘은 큰 옴리턴을 요청하지 않고 가짜 공개키를 사용합니다. 이제 더 넓은 스팸과 필터링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카닉 같은 사람들은 코어 개발자들이 필터가 효과 없다고 하면서도 효과 있다고 주장하는 이중잣대를 적용한다고 비판합니다. 당신의 견해는? 꽤 좋은 수사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카닉의 의도를 추측하고 싶진 않지만 이는 완전히 틀렸지만 일부를 설득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혼동해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옴리턴의 경우 시트리아는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의 속성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합니다. 표준성 규칙이 이를 정의하므로 이 경우 표준성 규칙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비트코인을 데이터 저장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할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컨센서스 규칙으로 정의되며 비트코인 코어를 변경해 특정 사용을 막으려 해도 사용자는 다른 구현체나 채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 사용을 막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정 맥락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모호합니다. 표준성 규칙은 공공 표준 거래 릴레이에 효과가 있습니다. 컨센서스 규칙은 블록에 들어가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표준성 규칙이 블록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거라고 말하는 건 틀렸고 공공 릴레이의 데이터를 막는 건 맞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비표준 옴리턴이 많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큰 풀 리퀘스트로 큰 소란을 피우는 게 과하다고 보는데요. 비표준 옴리턴을 변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저는 이걸 큰 문제로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따분한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크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필터 캠프에서는 UTXO 팽창, 채굴자 중앙화, 블록 전파 우려가 기술적으로 맞지만 코어 개발자들이 과장하고 스팸이나 알트코인 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기 위해 이를 이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채굴자 중앙화 우려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굴자 중앙화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고 이를 악화시키는 건 매우 나쁩니다. 검열 저항이 없어지면 비트코인은 흥미롭지 않은 자산이 됩니다. 검열 가능한 다른 돈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채굴자 중앙화 우려는 그 영향 때문에 항상 진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컨센서스 변경 제한도 없습니다. 비트코인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것이고 사용을 바꾸려면 컨센서스 규칙을 바꿔야 하지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동기를 추측하는 건 시간 낭비이고 논의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위험 신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코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사용자 수요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비트코인 프로토콜과 비트코인 코어 클라이언트를 구분했는데 필터 측에서는 비트코인 코어가 템루트 인스크립션 엔벨로프, 베어 멀티시그, 데이터 캐리어 크기 등을 막기 위해 표준성 규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GitHub 관리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지만 코어 개발자들이 기술적으로 막고 네트워크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팸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터 측에서는 충분한 사람이 필터를 실행하면 스팸을 채굴하는 채굴자가 블록 전파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채굴자 간의 전파입니다. 채굴자는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세트를 가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서브 릴레이 네트워크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스팸 거래를 포함할 것이고 채굴자끼리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간 전패는 초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채굴자에게만 중요하고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맥락을 위해 말하는 슬립스트림이라는 비공개 멤풀이나 API를 운영해 비표준 거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F2풀도 이런 일을 했고
이는 우려사항입니다. 필터링을 늘리면 마라 슬립스트림이나 피터 토드의 리브라 릴레이 같은 대안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전파를 막으려면 매우 높은 필터링 클라이언트 비율이 필요할 텐데 맞나요? 컨센서스 유효한 거래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경제적 수요가 크거나 작거나. 수요가 작으면 블록 공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디널처럼 수백 비트코인의 수요가 있다면 비트코인 코어를 포크해 변수를 변경하거나 대안 구현체를 후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수요가 있다면 공공 릴레이 네트워크를 우회하거나 별도의 릴레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채굴자는 더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특정 주소를 차단하는 버튼을 추가해도 사람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포크해 그 체크를 제거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허용하는 걸 비트코인 코어로 막으려 해도 비트코인 사용자 행동은 바뀌지 않고 비트코인 코어 채택만 바뀔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 코어가 경제적 수요에 맞지 않으면 지배적 구현체로 남지 못할 것입니다. 필터 측에서는 채굴자가 스팸을 채굴하면 노드 사용자들이 이를 적대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제 오션의 제이슨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존중하며 논의했고 불일치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우리는 바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라고 말하면 누가 무엇을 할지 모호해집니다.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작업 증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컨센서스 규칙 변경은 가능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를 해고하려고 작업 증명을 바꾸는 건 시스템의 인센티브를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작업 증명 변경은 최후의 핵무기 옵션으로 채굴자를 해고하는 이론적 방법으로 언급됩니다. UTXO 세트 증가도 큰 문제입니다. 데이터 크기가 4GB에서 12GB로 출력이 7천만에서 2억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1억 7천만 정도입니다. 많은 부분이 스팸, 오디널, 인스크립션, BRC20 때문입니다. 필터 측은 비트코인 코어가 UTXO 팽창에 진지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시트리아 같은 제로 지식 롤업 스타트업이 UTXO 세트를 스팸할 거라고 하지만 이미 발생한 대규모 스팸은 막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는 영원히 소비 불가능한 UTXO와 경제적으로 소비 불가능한 UTXO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BRC20의 UTXO는 소비 가능합니다. 과거에도 더스트 출력을 청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트리아는 연간 몇 번, 100바이트나 1000바이트 정도 사용할 뿐입니다. 8GB의 UTXO 세트 사용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BRC20은 메타 프로토콜로 인스크립션을 필터링해도 메타 프로토콜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2년 전 루크가 데이터 캐리어 크기 풀 리퀘스트를 열었을 때 논쟁이 많았습니다. 필터 측은 이를 탭루트 인스크립션 엔벨로프를 가능하게 한 버그로 보고 비트코인 코어가 이를 닫아 스팸을 완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 코어 문제이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허용하는 걸 비트코인 코어에서 바꿔도 비트코인 작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표준화되지 않았다면 하이프가 덜했을 수 있지만 이후에 제거하려 하면 사용자와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 풀 리퀘스트가 2년 전에 병합됐더라도 모두가 최신 버전으로 즉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용자가 9버전을 사용하므로 효과가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루크가 풀 리퀘스트를 열었을 때 이미 경제적 수요가 컸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채택할 때쯤이면 더 늦었을 것이고 일부는 이를 원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어 멀티시그도 문제입니다. 이는 구형 멀티시그로 필터 측은 이를 비표준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이를 막지 않은 이유는 비트코인 코어는 비트코인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베어 멀티시그는 비트코인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사용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불행한 사례입니다. 비트코인에는 악의적 사용자가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는 걸 제한하는 한계가 있지만 이 한계는 꽤 높습니다. 경제적 수요가 있는 한 비트코인 코어 노드를 블라인드 하려 하면 노드, 채굴자,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뿐입니다. 일부 개발자는 캣앤 마우스 게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노츠 측은 스패머들과 이 게임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코어 개발자들은 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캣앤 마우스 게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중요한 인프라로 릴리스와 코드 리뷰가 느립니다. 반면 JPEG을 체인에 넣으려는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무한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쫓으려면 비트코인 코어가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고 이는 중앙화된 자동 업데이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코어의 정신에 완전히 반합니다. 현실적으로 마우스는 캣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우스는 허니 배저입니다. 필터링 하려 하면 대한 릴레이 네트워크나 채굴자에게 직접 연결할 뿐입니다. 소프트 포크로 컨센서스를 정책에 맞게 강화하는 건 가능한가요? 비트코인의 이런 사용이 메타 프로토콜로 사용돼 채굴자 인센티브를 왜곡할 수 있어 나쁩니다. 컨센서스로 데이터 저장량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블록 크기를 줄이거나 거래 직렬화 필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임의 데이터 저장을 막는 목표는 달성할 수 없고 제한만 할 뿐입니다. 둘째, 이를 위해 비트코인의 핵심과 작동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하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사용자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스크립팅 능력을 줄이고 탭루트 X, 큰 스크립트를 제거하거나 매우 작은 스크립트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키를 넣을 때는 유효한 서명을 제공해 실제 공개 키임을 증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프로토콜 사용과 확장성을 크게 제한하고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을 훼손합니다. 비트코인을 바꾸려면 매우 좋은 이유가 필요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채굴 중앙화와 공공 릴레이 및 멤풀 시스템 유지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모든 게 우려사항입니다. 비트코인 코어는 지난 5년간 피닝 문제와 RBF 사용을 쉽게 해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표준성 규칙을 비트코인 경제 현실과 다르게 바꾸면 채굴자 추출 가치를 만들고 채굴자들이 해시레이트 기반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시레이트의 X% 증가가 블록 찾기 확률을 X% 늘리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채굴자를 끈끈하게 만듭니다. 오브리턴 문제와 더 넓은 스팸 필터 논쟁을 요약해보죠. 오브리턴 문제의 앞으로의 경로는 드라마가 작은 수정에 비해 가치가 있나요? 어제 트위터에서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프로토콜 개발자와 비트코인 열성 팬 사이의 오해와 소통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제 제안이 캐주얼하게 이루어져 커뮤니티와 준비된 소통이 없었습니다. 따분하고 명백한 변경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겪는 게 나중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깁스의 풀 리퀘스트가 병합돼 옴리턴 기본값이 10만 바이트로 올라가고 사용 중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확실히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조율에 달렸습니다. 현재 글에게 풀 리퀘스트는 활성 기여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잠시 보류하고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모든 반대 의견을 다룬 상세한 글을 발표했고 이는 쇼노트에 포함됩니다. 델빙 비트코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병합하든 한 달 뒤 병합하든 차이는 없습니다. 더 넓은 스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체인에 원치 않는 사용에 대해 비트코인 사용 수요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트코인 사용이 많아지면 스탬프 같은 스팸이 UTXO 세트를 채우는데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인스크립션은 크기가 크므로 블록 수수료가 100사토시나 200사토시로 계속 높아지면 JPEG 저장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건 유행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제 제안과 무관한 필터 논쟁 때문에 인스크립션 사람들이 다시 활성화됐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과대 광고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오브리턴에 대한 제한과 더 넓은 인스크립션 및 스팸 필터 논쟁의 차이, 그리고 비트코인 프로토콜과 비트코인 코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구현체들, 비트코인 코어, 노츠, 리브 비트코인, BTCD, 플로레사, 비트코인 JS 등이 있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용자들이 노츠로 갈까요? 네트워크는 대부분 코어에 남을까요? 잘 모릅니다. 리브 비트코인은 바이너리를 공개하지 않아 옵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JS의 상태도 모릅니다. BTCD는 작동하지만 눈길이 덜 가는 완전한 재구현체입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노츠나 리브 비트코인을 사용하더라도 다른 이유로 권고하지 않지만 적어도 비트코인 코어와 컨센서스 호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해줘서 고맙고 당신의 관점을 설명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논쟁은 계속될 테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